네, 안녕하세요. 한때 미대생입니다. 오늘은 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올인원 미디어 키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리는 영상으로 찾아뵙는데요. 요거 제가 한 2년 정도 써보다 보니까 장점하고 단점이 약간 명확하게 갈리는 키보드더라고요. 생긴 것도 좀 특이하고 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시켜 드리기 위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네, 이 키보드는 그냥 평범한 멀티미디어 키보드인데요. 여길 딱 중심으로 해서 요 우측은 터치패드가 이렇게 탑재되어 있고요. 이 좌측으로는 키보드, 그냥 일반 평범한 키보드가 내장되어 있는 키보드입니다. 이 제품은 무선 연결로 사용하는 키보드인데요. 여기를 이제 뒤쪽을 돌려서 딱 열어주시면 AA 사이즈 2개가 들어가는 배터리가 탑재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수신기가 굉장히 좀 조그맣게 생긴 수신기가 이렇게 동봉이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좀 작아서 휴대가 편리한 장점도 있고요.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점은 여기가 이제 자석이 약간 내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이제 딱 붙이면 얘가 이제 좀 자동으로 이렇게 딱 붙게 되는데요. 이걸 이제 뒤집어서 흔들어도 이게 절대 빠지지 않게 이렇게 좀 설계가 되어 있어서 휴대하면서 사용하기 굉장히 편하다. 수신기를 잊어버릴 일이 없다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요 이제 작은 수신기를 스마트 TV나 노트북이나 USB에 꽂아서 사용하시면 이게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네, 전원 버튼 같은 경우에는 여기 측면에 이렇게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아래로 내리면 전원이 오프된 거고요. 이걸 이제 위로 이제 딱 올리게 되면 여기 불빛이 들어오면서 사용 준비가 됐다라고 표시가 되는데요. 그냥 전원만 켜주면 바로 연결이 돼서 사용할 수 있는 플러그인 플레이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서 좀 좋습니다. 이 키보드의 장점이라고 한다면 터치패드가 내장되어 있고 멀티미디어를 위한 기능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다라는 게 첫 번째 장점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기 자세히 좀 보시면 요거는 이제 멀티미디어 키보드에는 다 들어가 있는 장점이긴 한데 여기에 마우스 왼쪽 클릭 버튼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고요. 여기에 볼륨 업, 볼륨 다운, 음소거 버튼까지 이렇게 좀 특이하게 특수 기능이 내장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F1 키부터 F12 키까지 다양한 멀티미디어 기능이 내장되어 있다. 이게 좀 장점입니다. 그리고 터치패드 위에도 홈하고 이어폰 잭 버튼하고 요거 누르면 내 컴퓨터로 켜지게 됩니다. 노트북에 연결했을 때 내 컴퓨터로 켜지는 이런 좀 다양한 핫키가 존재하고 있어서 좀 편하다. 다만 조금 아쉬운 거는 요 이제 멀티미디어 키들이 별도의 그 조정이 안 됩니다. 내가 이제 F2 키를 누르고 싶으면 여기 펑션 키를 누르고 요걸 눌러야 되는 거고요. 예, 일반적으로 로지텍 키보드는 별도의 소프트웨어로 요거를 미디어 키로 쓸 건지 F2 키로 쓸 건지 이런 걸 정할 수 있는데 요거는 이제 그런 소프트웨어는 없는 키보드입니다. 두 번째 장점은 약간 심플한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요거 출시되고 조금 나중에 사서 한 2년 정도 사용해 보고 있는데도 굉장히 좀 미니멀리즘하고 심플한 디자인에다가 무게도 굉장히 가볍습니다. 그래서 좀 휴대하고 다니기가 굉장히 좋고요. 방에서 쓰다가 거실에서 쓰다가 내 마음대로 위치를 변경해 가면서 쓸 수 있는 장점이 두 번째가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장점은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거, 요 뒤에 있는 수신기가 굉장히 작고 여기 이제 자석이 내장되어 있어서 뭐 탁 하면 딱 붙는 여기 이제 수신기가 내장이 된다는 장점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배터리가 굉장히 오래 갑니다. 배터리가 한번 끼면은 1년 정도는 무난하게 가는 것 같은데요. 긴 배터리 시간과 수신기 수납이 가능한 편의성이 마지막 장점 세 번째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 키보드는 뭐 멀티미디어 환경에 최적화된 키보드답게 단점도 없을 수가 없는데요. 첫 번째 단점이라고 한다면 이 펑션 키의 위치입니다. 이 펑션 키의 위치는 저는 요건 정말 치명적인 단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미디어 파일을 보다가 파일 이름을 바꾸고 싶다. 그랬을 때 일반적인 경우라면 F2 키를 누르지만 뭐 이런 특수한 키보드 같은 경우에는 펑션 키를 누르고 F2 키를 누르게 됩니다. 근데 펑션 키가 웬만한 노트북들은 이쪽에 있습니다. 이쪽에 이 한자 대신에 펑션 키가 위치한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그렇게 되면 펑션 키를 누르고 F2 키를 눌러서 파일 변환이 굉장히 쉽겠죠. 그런데 이 키보드는 펑션 키가 이쪽에 있다 보니까
이렇게 누르고 요렇게 누르기가 굉장히 불편합니다. 파일 이름을 하나를 바꾸려고 해도 요렇게거나 요렇게 이제 굉장히 좀 불편하게 바꿔야 되고요. 뭐 펑션 키가 만약에 이쪽에 있었다 그러면 굉장히 좀 장점이 있었을 텐데, 이 펑션 키의 위치가 굉장히 특이하고 생소하고 이상한 곳에 있다는 게 치명적인 단점 첫 번째라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두 번째 단점은 요 터치패드의 감도는 굉장히 뛰어납니다. 요거는 좀 고급 노트북에 들어가는 터치패드 감도처럼 굉장히 좀 좋은데, 요 이제 클릭감이 굉장히 이상합니다. 제가 지금 소리로 잠깐 들려드리면요. 예, 딱 들어도 약간 좀 덜렁거린다는 느낌이 굉장히 드는 약간 싸구려 느낌이 나고요. 근데 이걸 사용하면서 단점이 뭐냐면, 이쪽은 터치가 하나도 안 되는데 이 아래쪽만 이게 클릭이 되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요걸 이제 이렇게 막 이걸 누르다 보면 이쪽이 그냥 눌려버립니다. 나는 이걸 누르고 싶지 않은데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눌려지는 그런 현상이 나서 오클릭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게 되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 키, 이제 요렇게 돌려가면서 이렇게 클릭하는 요게 좀 익숙해져서 요거는 이제 별 신경을 쓰진 않고 있지만, 처음 사용하시다 보면 요 터치패드의 요 아랫부분 이게 일체형이다 보니까 나타나는 문제 같은데, 요게 굉장히 단점으로 느껴지실 수가 있다. 단점 두 번째를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단점 세 번째는 요 이제 키보드. 요 키감은 그렇게까지 나쁘지가 않은데 요 키보드가 반응이 약간 굼뜰 때가 있습니다. 제가 타자가 한 500타 정도가 나오는데 500타를 최대한 안녕하세요를 이렇게 빠르게 쓴다 라고 가정을 해보면요, 이 안녕하세요를 빠르게 쓰다 보면 자음하고 모음이 이렇게 분리되는 현상이 가끔씩 나옵니다. 안녕하세요가 아니라 안녕하세요 뭐 이런 식으로 타자가 쳐지는 그런 경험이 가끔 있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요걸 이제 게임할 때, 아스팔트 같은 레이싱 게임을 할 때 아주 가끔씩 사용하긴 하는데, 방향키를 누르고 뭐 드리프트를 하려고 컨트롤을 누른다, 컨트롤을 누를 때 이게 반응이 안 되는 경우가 가끔씩, 아주 가끔씩 나타난다는 게 마지막 세 번째 단점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 제가 소개시켜드린 마이크로소프트 올인원 키보드는요, 독특한 기능으로 무장한 멀티미디어 키보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냥 단순히 소파에 앉아서 TV로 영화를 볼 때, 그런 화면을 조작할 때는 최고의 제품이다 라고 저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걸로 이제 뭐 데스크탑 오피스 작업을 하신다든지, 요걸 이제 게이밍 키보드 대용으로 쓰신다든지 하면 굉장히 좀 실망하실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가장 큰 단점인 요 펑션 키의 위치, 때문에 요걸로 오피스 작업을 하시면 약간 돌아버리실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오늘은 제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올인원 키보드를 2년 동안 사용해본 후기를 간단하게 설명드려 봤는데요. 멀티미디어 키보드를 사시려는 구독자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키보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답변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저는 다음에 좀 더 유익한 콘텐츠로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한때 미대생이었습니다.